안녕하세요. 아벨툴의 제작자 오주원입니다. 아벨툴은 엑셀을 좀 더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제가 개발한 추가 기능이고요. 엑셀이 좀 편리하긴 한데 아쉬운 부분이 좀 있어서 제가 그 부분을 채워봤습니다. 저는 좀 단축키로 팍팍 일하고 싶은 욕구가 좀 많았는데 아쉽게도 엑셀은 그 부분이 썩 만족스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단축키로만 엑셀 작업이 가능하도록 추가 기능을 개발했고요. 거기에 피벗 테이블 기능이나 환율 정보 같은 인터넷에서 정보를 받아오는 기능을 추가해서 현재 아벨툴이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아벨툴을 다운받고 설치하고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게요. 아벨툴은 네이버 카페에서 다운받을 수가 있고요. 주소는 이렇습니다. 아이디가 좀 귀엽죠? 카페에 들어가면 공지사항을 볼 수가 있죠. 여기에서 다운받을 수가 있습니다. 위에 거 4.3 버전을 다운받으시면 돼요. 내 컴퓨터에 저장. 미리 다운받아 놓은 파일을 보면 압축을 해제하면 됩니다. 압축 풀기. 압축 풀기. 비밀번호는 아벨닷컴입니다. 이 파일을 열기 전에 오른쪽 버튼 눌러서 속성을 한번 보세요. 거기 혹시 차단 해제가 있으면 그걸 꼭 차단을 해제를 하고 확인을 누르셔야지 리본 메뉴가 제대로 표시가 됩니다. 더블 클릭하시면 되고요. 리본 메뉴가 표시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리본 메뉴에 보시면은 아벨툴이 저장된 폴더를 열어볼 수도 있고요. 빠른 시행 도구 몸을 아벨 스타일로 바꾸기도 하고 추가 기능을 설정해서 매번 엑셀이 시행될 때마다 아벨툴이 자동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또 하고요. 만약 하다가 사용하기 싫으면 기능을 제거하기도 합니다. 네이버 카페에 들어가 볼 수 있고 제 예전 홈페이지는 아벨닷컴에 들어가 볼 수도 있고요. 이건 회원 레벨 2레벨 이상의 기능인데 네이버의 그 뉴스 기능이나 뉴스 검색 기능이나 팝하고 번역 이런 것들을 사용 횟수가 제한이 있는데 저것을 이제 아이디를 넣게 되면 한 2만 건으로 사용 횟수가 늘어납니다. 그런 기능들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빠른 시행 도구 모음 한번 바꿔볼까요? 지금은 빠른 시행 도구 모음이 별로 없죠. 근데 이것을 교체해보면 뭐 이렇게 많이 떴죠. 닫고 다시 엑셀 보면 왜 오류가 났을까? 오류가 난 것을 한번 제가 한번 볼게요. 그리고 뭐 기능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추가 기능은 수정하면 되는 거라서.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아벨이 많이 쓰는 빠른 시행 도구미 Alt 1부터 이렇게 차례되거든요. Alt 3은 값으로 붙여넣기, 수식으로 붙여넣기, 서식으로 붙여넣기 이런 기능들이 있고 저는 많이 쓰는 건 이제 이렇게 자동 합기 기능 컨트롤 Alt 9를 많이 씁니다. 다시 원래대로 돌아올 수도 있는데 예전에 지금 만든 것들이 백업이 돼 있어요. 이거를 다시 백업한 것을 복구를 하면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다시 만들 수도 있고요. 예. 여기서 코드가 뭔가 MSO 아이디가 잘못 지정된 게 있는 것 같은데 그것들은 바꾸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디 또는 MSO 네, 2개 정도가 문제가 있네요. 그리고 추가 기능들을 보면 뭐 전체 화면 보기라든가 ESC 누르면 다시 복귀를 합니다. 인쇄 설정, 뭐 이제 파일의 폴더 위치 열기, 화면에 격자를 보였다가 숨겼다가 하는 것들, 화면에 0을 보이고 숨기고. 여기 X 표시되어 있는 것들은 실행 취소가 불가능한 기능들이어서요. 실행하실 때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나머지 것들은 다 실행 취소가 가능하고요. 예.
수식으로 붙여놓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잠수되는 셀 리스트를 목록으로 보여주기도 하고요. 셀 병합하는 단축키도 있죠. 네. 이런 기능들을 설명해 주는 게 네이버 카페에 있습니다. 보면은 아벨툴 4.3 소개 및 기능 설명, 여기 들어가 계시면 자주 사용하는 기능이지만 마우스로 하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들을 단축키로 하게 만든 게 이런 추천 기능에 있는 기능들이고요. 이런 기능들을 활용해서 어떻게 하는지 샘플을 보여주는 것들이 있는데 제가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외환은행에 가셔서 환율을 다운받고요. 엑셀 파일을 열어요. 이 녀석이. 자, 여기 편집 사용을 누르면 또 되는데 아벨툴에서는 컨트롤 쉬프트 2를 누르면 편집 사용이 자동이 되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이 설명을 보면 원래는 가운데 정렬 단축키인데 편집 사용이 안 되는 경우에는 편집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기능을 해줍니다. 차례차례 이 단축키를 한번 누르면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옆에 창을 조그맣게 만들어 놓고 컨트롤 쉬프트 2를 누르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번은 컨트롤 쉬프트 알트 K네요. 그 다음에 컨트롤 쉬프트 알트 A, 컨트롤 쉬프트 알트 4, 그 다음에 쉬프트 백스페이스 바, 키패드의 플러스와 컨트롤 쉬프트 알트를 동시에 누르면 A열에다가 열을 하나 추가해 주네요. 통화를 선택하고 방향키로 표현을 모두 선택하고 컨트롤 쉬프트 A를 누르면 표가 되고, 그 다음에 컨트롤 누른 채로 방향 아래쪽 방향키를 누르면 이 선택한 영역 자체가 이렇게 방향키에 따라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열 단위를 선택하고서 위쪽을 선택하고 이 부분을 뭐 제목을 설정한다던가 뭐 할 때는 이런 것들을 많이 씁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어쨌든 지금 영역을 이동시켜서 컨트롤 쉬프트 Q를 누르면 이 숫자 영역에 맞게끔 가로 폭이 조정이 됩니다. 너무 좁다 싶으면은 다 선택을 해놓고 컨트롤 쉬프트 알트 화살표 컨트롤 쉬프트 알트를 다 누른 상태에서 방향키를 누르면 이렇게 셀 영역을 셀의 폭을 조정할 수가 있어요. 컨트롤 알트 S를 눌러서 열 줄바꿈을 해주고 컨트롤 Q를 눌러서 행 높이를 조정해 줍니다. 그 다음에 컨트롤 쉬프트 키보드의 마이너스를 눌러서 행 자체를 없애주고 컨트롤 알트 쉬프트 3을 눌러서 지정을 해주고 칸 좀 크기를 조정해주고 컨트롤 쉬프트 알트 A를 눌러서 다 선택을 하고 F10을 눌러서 인쇄명을 설정을 하면서 미리 보기까지 해줍니다. 만약에 페이지가 넘어가는 경우에는 이렇게 1, 2, 3, 3개의 행을 선택한 상태에서 컨트롤 쉬프트 F10을 누르면 반복할 행으로 선택이 되고 셀을 하나만 선택한 상태에서 F10을 누르면 미리 보기를 해줍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이 게시물에서 설명하는 내용이고요. 자동 필터 기능에 대한 소개도 있네요. 이렇게 데이터를 선택하고 컨트롤 쉬프트 L을 누르면 자동 필터가 되고요. 컨트롤 쉬프트 알트 T를 누르면 틀 고정이 돼요. 여기 설명한 것들 한번 해볼게요. 자동 필터 기능인데
이 별표를 양쪽에 넣고 K를 집어넣고 컨트롤 Shift F를 누르면 이 K가 들어간 것들만 선택을 해주고요. AND로 묶으면 두 가지가 동시에 들어간 거, OR로 묶으면은 K나 R이 포함된 것들을 필터링 해줍니다. 간혹 가다가 이제 음영이 들어간 것들을 필터링 하고 싶을 때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음영을 칠하고 같은 컬러를 넣고 컬러라고 친 다음에 컨트롤 시프트 F를 누르면 이렇게 음영이 들어간 것들은 필터링을 해줍니다. 컨트롤 시프트 R을 누르면 해당 열에 필터된 것들만 풀어주죠. 이렇게 0을 선택하고 여기에 0을 선택하면은 이렇게 여기를 풀어주면 0만 하나밖에 없었나 보죠. 네, 하여튼 이렇게 열별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컨트롤 Alt F를 누르면 옵션 창이 뜨는데 0을 선택하거나 뭐 8보다 큰 거를 찾을 수가 있겠죠. 8보다 큰 것들. 컨트롤 Alt F가 요 기능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컨트롤 시프트 Y를 누르면 필터가 된 것들이 모두 풀리고요.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게 여기에 있고요. 피벗 테이블 기능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그래서 통화별로 뭐 현찰 사실 때, 파실 때 뭐 이렇게 매매 기준율로 이렇게 자동 스타일 만들 수가 있고요. 네. 다른 옵션들이 많은데 이것은 나중에 따로 별도의 강좌로 피벗 테이블을 달아보겠습니다. 그럼 꼭 써보세요 라는 게 있네요. 컨트롤 시프트 A는 선택된 영역에 표를 그려주는 기능이고요. 이렇게 데이터를 범위를 선택하고 컨트롤 시프트 A를 누르면 이렇게 표를 그려주고요. 마지막 줄을 선택하고 한 번 더 누르면 이렇게 되고, 한 번 더 색깔을 컨트롤 시프트 S를 눌러서 색을 누르면 컨트롤 시프트 S는 누를 때마다 색깔이 바뀌어요. 5가지가 바뀌는데 저는 가장 좋아하는 거는 제목줄은 보통 회색으로 많이 쓰고, 뭐 이 합계줄은 이 약간 옅은 갈색이나 아니면 파란색을 많이 씁니다. F10은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선택한 범위만 인쇄형 영역으로 설정을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F11은 전체 화면 아까 한번 보여드렸지만 다시 한번 누르면 취소되고요. 컨트롤 Alt C는 셀 참조 주수를 클립보드에 복사한다고 되어 있네요. 이거는 이제 이렇게 떨어진 영역을 컨트롤 Alt C로 셀 주소를 복사한 다음에 이렇게 복사에 집어넣고 범위를 선택하고 컨트롤 R을 누르면 이렇게 해서 발취를 할 수가 있죠. 발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컨트롤 Alt X 특정 문자가 들어간 모듈을 선택해주는 뭐가 컨트롤 Alt X 아가 들어간 문자를 모두 선택하는, R가 들어간 모든 걸 선택하고 컨트롤 Alt C를 눌러서 복사를 한 다음에 붙여놓고 컨트롤 R로 집어넣고 헤더만 복사를 하면 이렇게 쉽게 필요한 것들만, 아가 들어간 애들만 뽑아낼 수가 있겠죠. 이거를 뭐 자동 필터를 활용해서 할 수도 있겠죠. 자, 별표를 넣고 아가 들어간 애들을 넣고 컨트롤 시프트 F를 눌러서 필터링을 하고 얘들만 이제 복사를 해서 이렇게 붙여놓으면 이렇게 될 겁니다. 차이가 있다면 얘네들은 수식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원본이 바뀌면 같이 바뀌는 거고, 얘네들은 값으로 집어넣는 거죠. 이 상태에서도 뭐 연결해서 붙여놓을 수도 있습니다. 컨트롤 C를 한 다음에 Alt ES를 눌러서 선택하여 붙여넣기, 연결해 붙여넣기를 하면 되겠죠. 그럼 똑같이 이렇게 연결해서 붙여넣은 효과가 나타납니다.
이것은 숫자 1키 옆에 있는 이것을 누르면 시트를 여러 가지 중에 여러 개의 시트가 있을 경우에는 이 중에 시트를 이렇게 선택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트에서 이제 뭐 오른쪽 버튼 누르면은 이렇게 시트를 합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거는 나중에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컨트롤 백스페이스 바는 피벗 테이블에 있는 것들을 필터링 해주는 거고, 피벗 테이블 기능이 뭐였죠? 어디 만들어 놨었는데, 네. 얘를 컨트롤 백스페이스 바 누르면 여기서 해당하는 발해인 쪽만 자동 필터를 해서 보여주는 기능입니다. 브라질을 볼까요? 브라질은 브라질 데이터만 볼 수가 있죠. 최초 고시 매매 기준율을 조회하는 거죠. 이거는 USD 레이트 하면은 현재의 환율을 가져옵니다. 특정 날짜 환율을 가져올 거면은 12월 31일 이렇게 갖고만 레벨을 좀 높여야겠습니다. 레벨을 높이는 방법은 카페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환율이 1일 10건으로 제한이 되어 있네요. 카페에 가입한 다음에 커뮤니티 올리거나 유튜브 채널에서 좋아요를 누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인증해서 이제 등록해달라고 요청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300건씩 늘어나죠. 자, 그러면 어디까지 했죠? Alt F12는 시트를 파일로 저장해 주는 거고, 네. 이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소소하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Shift S, 테두리 그리는 거, 이게 제일 많이 쓸 것 같아요. Shift A. 자동 폭 조절도 많이 쓰고요. 컨트롤 F5도 많이 씁니다. 표로 만들어 주거든요. 이렇게 표로 만들어 줍니다. 클립보드에 간만 복사해 놓는 것도 있고, 사용자 정의함수가 좀 많죠. 하나에 써보시면 됩니다. 뭐 이거를 뒤에 F 붙은 애들은 어떻게 쓰시냐면 to 하면 이제 나오고 to 퍼터 해서 이 상태에서 엔터를 치지 마시고 F9를 누르면 분기로 만들어주는 수식이 자동으로 변환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돼요. 번역 함수도 있는데 안녕하세요. 뭐 트랜스레이트 한국어를 영어로 번역하는 헬로 오겠죠. 트랜스레이트 아침이네요. 네. 팝하고도 비슷하게 사용하면 되고요. 뉴스를 보는 기능이 있죠. 네이버 뉴스를 불러옵니다. 오늘의 뉴스는 이런 것들이 있네요. 특정 주제에 해당하는 것들을 보려면 여기에 뭐 코스닥 이렇게 치면 코스닥에 관련된 뉴스가 보입니다. 네. 나머지들은 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결론은 아벨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거죠.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